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13번째 주제로 중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발표 믿을 수 없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여러 민간경제 연구기관에서는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례대로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지난 10월 18일 3, 4분기 경제 성장률을 6.0%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1992년 3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분기 기준으로 27년 만에 최저 수치입니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길어지고 외국 기업의 탈중국화 현상이 계속 경기 하락 추세가 심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중국의 분기별 GDP 증가율은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작년 1, 4분기 6.9%를 기록한 뒤에 2, 4분기 6.7%, 3, 4분기 6.5%, 4, 4분기 6.4%로 하락을 했고 금년 1, 4분기에 6.4%, 2, 4분기에 6.2%, 3, 4분기에 6.0% 등으로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은 금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0%에서 6.5% 수준으로 설정을 했으나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마오성룡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여전히 심각하고 세계 경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가 받는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미국의 민간경제연구소인 전미경제연구소, 즉 NBER, 즉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는 2019년 4월에 발간된 워킹 페이퍼, 즉 중국 국민계적의 포렌식 조사 또는 과학수사적인 조사라는 보고서, 즉 Forensic Examination of China's National Accounts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다소 가대평가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페이퍼는 웨이첸 등 홍콩대학 경제학과 교수 3명과 창타이시에 시카고대학 경영대학 교수 등 4명이 공동 연구한 페이퍼입니다. 초안은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나왔는 브루킹스 페이퍼입니다. 정식 명칭은 브루킹스 페이퍼스 on Economic Activity에서 2019년 3월에 초안이 발표되었고 한 달 후에 NBER 보고서에 발표되었습니다. 중국의 국가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그러나 지방정부는 성장과 투자 목표를 달성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지역 통계를 왜곡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NBS, 즉 China's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조정하여 국가 수준에서 GDP를 계산합니다. 1990년대 후반 중국 공산당 조직부의 지방공무원 평가에서 지역경제 성과를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 변화에 대한 공식 문서에는 경제 발전의 속도, 효율성 및 잠재력, 재정 수입의 성장,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 등을 기준으로 지방 공무원을 평가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지방 정부가 산업 생산과 투자를 과장하여 GDP에 대한 지역 통계를 부풀리기 위해 자신의 힘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로서 2003년 이후 지역 GDP
합계가 총 GDP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약한 지위와 중국 정치 시스템에서 현지 지도자들의 광한 지위를 감안할 때 통계 데이터가 잠재적으로 편향되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진들은 연구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은 중국 정부의 공식 수치에 비해서 2010년에서 2016년은 1.8%포인트 낮고 2016년 투자 및 저축률은 7%포인트 낮다고 추정을 했습니다. 특히 연구진들은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질 GDP 성장률과 부가가치세로 조정된 GDP 성장률은 그림과 같이 약 2%포인트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발표한 컨퍼런스 보드의 세계 경제 전망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컨퍼런스 보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국가에서 발표한 통계치를 사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자체 추정한 통계를 사용했는데 약 2.4% 내지 3%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즉,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약 3%포인트에서 2.4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영국 런던에 있는 유명한 민간경제연구소인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잘못 조작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중국의 공식 GDP 통계와 자체 분석한 통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보다 대체적으로 약 1.0%포인트 낮게 보고 있습니다. 런던 소재 캐피탈 이코노믹스사는 중국 경제 성장률을 측정하는 자체 지표인 중국 경기활동 대리 지표, 즉 차이나 액티비티 프록시 CA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건축적인 부동산 면적, 발전량, 화물 및 승객 운송, 항만 화물 물동량 등의 수치를 바탕으로 중국의 실제 경제 성장률을 추정합니다. 이 연구에서 발표한 수치는 지난 7년간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를 밑돌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의 경우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GDP 성장률 실적치는 6.6%인데 이 연구소는 5.4%로 추정을 했고 2019년에도 공식적인 자료를 이용한 추정치는 6.1%인데 이 연구소는 이보다 낮은 5.2%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전망치도 중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를 사용하면 2019년과 2020년 모두 3.1%지만 연구소의 자체 통계를 사용하면 2019년에 2.9%, 2020년에 2.7%로 추정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경제조사기관인 차이나 베이저 북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은 가대 추정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릴랜드 밀러 차이나 베이지북 최고 경영자는 중국 제조업체들이 정말로 큰 타격을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투자는 침체하고 있으며 고용면의 타격도 심각하고 신규 수주도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GDP 통계는 믿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차이나 베이지북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경기판단 종합보고서인 베이지북 방법론을 바탕으로 중국 수천 개 기업으로부터의 조사를 통해서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전망합니다.
차이나 베이지북의 릴랜드 밀러 최고 경영자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GDP 수치는 한낱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며 중국 정부의 숫자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는 과거 2007년경 라오닝성 당서기 시절 GDP 통계는 믿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믿는 것은 전력 소비량과 철도 화물 운송량, 은행 융자액 등 3가지 수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14일 리커창 중국 총리는 중국의 산시성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삼성을 포함해 중국에 진출한 각국의 첨단 기업이 중국 투자를 계속 확대하는 것을 환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글로벌 기업의 탈중국화 현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 6% 유지도 어려워진 중국이 삼성전자 방문을 통해서 대외 개방 및 외자 유치에 대한 적극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가통계국은 지난 10월 10일경 지방정부의 통계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위 통계보고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통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합니다. 향후 보다 정교하게 통계를 작성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는데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미경제연구소와 컨퍼런스 보드 및 영국 런던 소재 거시경제 연구기관인 캐피탈 이코노믹스사, 미국의 차이나 베이지북 등 민간 경제 조사기관들은 중국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제 성장률은 약 1 내지 3%포인트 과대 추정되었다고 주장하고, 자체 독립적으로 추정한 지표를 가지고 경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